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카랑코에는 쉽게 재배할 수 있고 구하기 쉽지요. 한겨울 내내 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꽃봉오리가 생긴 후에는 실내에 들여놓고 꽃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관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카랑코에의 재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분갈이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격꽃인데요. 이 아이들은 올해 구입한 아이들이에요. 카랑코에는 보면 이렇게 핑크로 폈다가 주황으로 피고 이렇게 화색이 변합니다. 카랑코에도 혹꽃이 있고 격꽃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격꽃 카랑코에인 칼란디바들이에요. 칼란디바는 이렇게 장미같이 예쁜 꽃을 피웁니다. 이것은 올해 구입해서 제가 3개의 화분을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물은 밖에서 주고 이렇게 물 빠짐 한 다음에 이렇게 안에 들여놓고 있고요. 또는 이렇게 페트병 자른 것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안에 들여놓으면 바구니가 썩지 않아요. 그래서 쓸모없는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예쁘게 넣으면 요거 하나로도 굉장히 화사합니다. 요것은 어버이날 받았던 카네이션 바구니인데요. 바구니를 이렇게 놓아 놓았다가 이렇게 활용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물 빠짐 통을 하나 넣어 놓고 하면 이 바구니가 썩지도 않고요. 요것은 추운 데서 있어서 이렇게 단풍이 졌는데요. 이렇게 지금 꽃봉오리가 가득 올라오고 있어요. 다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고요. 한 그루는 제가 아마 얼마 전에 접목을 해서 지금 접목이 완성이 안 돼서 아직 안 갖고 왔어요. 그리고 요것들은 다 삽목으로 재배한 거예요. 요것도 삽목으로 재배한 건데요. 이렇게 요 밑에 나오는 줄기는 모두 잘라냈고 이렇게 한 줄기, 외줄기로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꽃 지고 나면 여기를 따내요. 그러면 여기서 가지가 계속 뻗게 해서 여기를 풍성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목대로 재배하고 있고 요것도 요만한 사이즈 작은 거 삽목했던 거 지금 재배하고 있는 거고요. 요것은 잎꽂이로 재배한 건데 많이 성장을 했죠. 지금 이렇게 외목대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가지를 내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요거는 아마 내년에는 없을 거예요. 1개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하나씩 화분에 독립시켜서 주민들 나눠줄 계획이에요. 요것은 삽목으로 재배한 건데요. 저거랑은 다른 종이고요. 모주는 다른 분 보내드렸고요. 이렇게 모두 꽂아서 이렇게 줄기를 삽목을 해서 여러 개로 풍성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삽목한 지 얼마 안 돼서 꽃이 몇 개 안 나왔네요. 요거 2개는 지금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히고 있고요. 카랑코에는 일교차와 밤낮의 길이를 느끼고 꽃을 피우는 종이에요. 그래서 하원에서는 단일 처리를 해서 낮의 길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꽃봉오리가 나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꽃이 이렇게 가득 핀 거고요. 물론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만 있을 때 지금 이 상태일 때 구입을 했던 건데 지금은 꽃이 많이 졌네요. 그러면 꽃이 이렇게 질 때 카랑코에 관리하는 방법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꽃이 졌으면 진 거와 안 진 게 있는데요. 진 거만 잘라내고 이렇게 일부는 감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거의 다 졌잖아요. 그러면 진 거는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줄기를 잘라내요. 이렇게요. 잘라내서 제거하고 아니면 이거를 요 꽃대도 심으면 다시 제가 번식시킨 것처럼 뿌리가 나요. 그냥 흙에 꽂아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시드른 꽃만 이렇게 제거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나중에 요 안 핀 거는 다시 나오고요. 이렇게 시드른 꽃만 제거하고요. 반 이상 시들어서 몇 개 안 남았으면 시든 꽃만 제거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죠. 이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이사이 격가지가 나와서 여기를 꽃대를 자르니까 사이사이 격가지가 나와서 다시 풍성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시든 꽃대는 잘라내면 되고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가득 있는 걸 하원에서 구입했으면 카랑코에는 바로 분갈이해도 나머지 꽃이 피는데 또 일부는 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꽃을 보고 나서 좀 이렇게 잘라내고 얼마 안 남았을 때 분갈이를 하면 또 새로운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요것처럼 올라오면서 또 펴요. 녹화 버튼을 안 눌렀네요. 한번 요거 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원의 흙은 코코피트 성분이 많아서 이렇게 흙이 많이 뭉쳐져요. 그래서 흙을 모두 정리하는 것이 더 나중에는 재배하기가 더 쉬운데요. 어려운 분들은 이 정도로 분갈이를 하는 것이 좋고요. 저는 흙을 좀 많이 터는 걸 더 좋아해요. 흙을 많이 털어야 나중에는 재배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면 흙이 뭉쳐지지 않아서 여름에 습도에 의해서 과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 카랑코에는 잎이 이렇게 건드리면 금방 이렇게 부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잎은 어차피 분갈이 하다가 부러지고 그래서 예쁘지도 않고요. 또 이렇게 분갈이 해 놓으면 밑에 숨구멍이 없잖아요. 이렇게 다 막히면. 그래서 실내에서 재배할 때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요거를 넓은 잎은 좀 잘라내서 그리고 아랫잎 조금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아니면 외목대로 키우실 분들은 요걸 다 훑어내요. 훑어내서 삽목을 하고요. 요거 한 줄기만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외목대보다 그냥 이렇게 막 멋대로 뻗어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걸 사실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둘 거고요. 이렇게 부러진 잎들은 모두 제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정리해도 되고, 아니면 넓은 잎도 정리해도 또 자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좀 이렇게 공기 통하게, 아이고 부러졌네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꽃은 아까 이거 꽃 정리 안 했죠. 이렇게 시든 꽃들은 좀 마저 정리해 버리고요. 저는 이런 풀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워낙 식물이 많아서 사기 화분은 옮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가정에서 재배한다면 예쁜 화기에 심는 것이 더 예쁘겠죠. 구멍을 이런 난석으로 막아도 되고요. 아니면 양파망이나 깔망이 있다면 깔망으로 하시고요. 아니면 양파망 같은 거로 막으셔도 됩니다. 저는 요거를, 왜냐면 여기 뿌리가 많이 뽑기 때문에 배수층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구멍 막는 용으로 그냥 이렇게 담겠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깊게 많이 뻗어요. 좀 시간 지나면.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구멍 막는 용도 정도로 이렇게 넣을게요. 흙은 제가 미리 혼합했는데요. 다른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개발선인장이랑 같은 용토 씁니다. 상토 이렇게 2번 넣고요. 그 다음에 강모래 그리고 펄라이트 이렇게 넣고요. 마사를 살짝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무게감이 있어서 이게 쓰러지지가 않겠죠. 마사를 많이 넣진 마시고요. 살짝 넣는 정도는 괜찮아요. 용토 혼합하는 거는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용토 혼합하는 것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만약에 볕이 잘 든다면 펄라이트를 분량을 적고 상토를 좀 많이 섞어도 돼요. 저는 이제 실내에서도 많이 재배하니까 상토 2에 펄라이트 1만큼 혼합했는데요. 외부에서 재배하면 펄라이트를 소량만 혼합하고 많이 안 혼합해도 돼요. 워낙 잘 자라는 식물 종이라 이거는 재배가 어려운 종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심고요. 실내에서는 여기에다가 물을 주면 흙이 패이거나 아니면 흙이 흘러 올라오거든요. 물이 이렇게 넘치면서. 그러면은 마사 같은 걸 깔아주면 좋은데, 마사가 통기성이 좀 적은 것 같으면 산야초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대로 재배하셔도 됩니다. 조금 작은 걸 하나 만들어 볼까요? 통기성이 염려된다면 마사를 가득 올리지 말고 살짝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흙도 좀 보이면서, 흙에서 물마름도 보이면서 물이 패이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덮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자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르면 요 밑에서 풍성하게 잎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시드뭇잎은 요거를 잘라내면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자라나와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보기 예쁘라고 그냥 놔둘게요. 조금 여기 꽃봉오리 더 있으니까 요거는 보고요. 지금 이것도 페트병 자른 거죠.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렇게 집에 있는 바구니 이용해서 예쁘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카랑코에는 이렇게 바로 물을 줘도 그렇게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살짝 주어도 됩니다. 아니면 분갈이 때문에 뿌리에 상처가 있어서 걱정이 되신다면 한 2, 3일 있다가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랑코에 재배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되고요. 볕이 좀 약하다면 종이컵 1컵 정도의 물량을 주시고요. 어쩌다 한 번씩만 이런 통에 물을 담아서 이 화분을 올려서 저면으로 물을 한 번씩 주면 더욱 건강하게 재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배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대가 길게 자라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열흘에 한 번 이렇게 간수 주기를 넓히고요. 그래서 간수량은 환경마다 다르니까 내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이 식물의 반응을 잘 지켜보아야 돼요. 그래서 식물의 반응을 지켜보아서 정상적으로 잘 통통하게 자라면 그대로 재배하시고요. 또 약간 길게 자라는 듯 하면 이게 길고 줄기가 연약하면 물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물 주는 간격을 좀 넓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줄이면 아래쪽 뿌리에는 너무 뿌리에 물이 안 가니까 그럴 때는 작은 그릇에 물을 넣고 화분을 올려서 저면을 한 번씩 해주고요. 실내에서 재배할 때는 매번 저면하면 볕이 약한 곳에서는 웃자라고 오히려 뿌리 썩은 병이 올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저는 이 카랑코에 이웃들한테도 많이 추천해 드리고요. 번식시켜서 많이 나눠주는 편이에요. 카랑코에로 검색하시면 쉽게 몇천 원에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재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